신인간혁명 21권 이케다 다이사쿠 인간 외교 신이치는 굳게 마음에 맹세했다. 한 사람도 낙담하지 않게 하겠다. 어두운 추억을 안고 소카 대학교를 떠나는 유학생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 모두 최고로 멋진 추억을 만들기를. 신이치는 산책을 마치고 나서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말했다. 중국에서 뽑혀온 우수한 학생들입니다. 나는 소중한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잘 부탁합니다. 모두 신이치의 예사롭지 않은 배려에 감동하며 다짐했다. 야마모토 선생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삼아 유학생을 대하자. 우호니 평안히 해도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가까운 주변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무엇을 하느냐에 달렸다. 거기에 평화로 가는 길이 있다. 신이치는 다음 날 8일에도 유학생을 소카학원으로 초대해 제8회 입학식에 함께 참석했다. 입학식을 마치고는 중국 동료 환영 체육대회의 일환으로 친선 탁구 대회를 열었다. 유학생은 라켓을 다루는 솜씨가 제법이었다. 단체전에서는 교직원팀, 학원생 팀을 연이어 물리치고 우승했다. 개인전에는 신이치도 출전했다. 토너먼트에서 내리 이긴 신이치와 유학생 쉬진핑이 결승전에서 만났다. 쉬진핑의 변화무쌍한 서브를 신이치는 적확한 리시브로 받아넘겼다. 점수를 뺏고 뺏기는 격전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21대 18로 신이치가 우승했다. 신이치가 쉬진핑에게 말했다. 오늘은 긴장해서 실력을 다 발휘하지 못한 듯하군요. 아닙니다. 선생님이 강했습니다. 이것은 실력 차이입니다. 그러고는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대화가 활기를 띠었다. 탁구 대회에 이어 저녁에는 학원생 대표와 교직원, 소카대학교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학생의 소카학원 방문을 기념하고 환영하는 회식을 했다. 어린 학원생들이 중국 유학생과 교류하면서 중일 우호의 길을 길이길이 열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이치가 이 회식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소카대학교 입학식을 4월 10일 성대하게 거행하여 신중국에서 온 유학생을 맞이했다. 이로써 중일 교육 교류는 새로운 역사의 문을 열었다. 신이치도 이 제5회 입학식에 참석해 인사말에서 유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그 출발을 진심으로 축복했다. 이번에 중국에서 온 유학생은 불과 6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신이치는 그 저편에 펼쳐질 중일 우호의 양양한 미래를 보고 있었다. 계속해서 유학생을 받아들인다면 세월과 함께 몇십 명, 몇백 명이 될 것이다. 더구나 이들은 장차 중국의 중추를 담당할 인재다. 그들이 일본을 이해하고 일본을 좋아하게 된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중일 우호의 대하가 될 것이다. 눈앞의 일에 이어질 먼 미래를 보라. 저 먼 곳을 보라. 거기에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져 있다. 에머슨이 외쳤다. 위대한 사람은 미래를 향해 호소한다. 소카대학교 입학식을 마친 야마모토 신이치는 간사이로 옮겨 소카 여자 중 고등학교 학생들과 기념 촬영 등을 했다. 학생들은 신이치의 제3차 중국 방문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떠들썩하게 배웅했다. 그리고 4월 14일 처음으로 이타미 오사카 국제공항에서 중국 방문의 길을 떠났다. 이번 중국 방문 때는 중일 우호협회를 방문하고 우한대학교에서 열리는 도서 증정식에 참석한다. 또 상하이의 푸단대학교도 방문할 예정이다. 베이징뿐만 아니라 우한, 상하이의 대학과도 교류하여 일본과 중국의 청년들이 오갈 금의 다리를 크게 넓히겠다는 것이 신이치의 바람이자 결이었다. 베이징은 화사한 봄, 햇살이 가득했다.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수록 공항 주변 나무들의 산뜻한 실록이 눈에 들어왔다. 야마모토 신이치 일행을 태운 비행기는 상하이를 경유해 4월 14일 오후 3시 전 현지 시각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다. 중일 우호협회의 장샹산 부회장과 순핑화 비서장, 중국 불교협회와 베이징 대학교 관계자들이 트랩까지 마중 나왔다. 이미 모두 친한 벗이 되어 있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부터 웃음꽃이 피었다. 숙소인 베이징 호텔로 가는 길에 늘어선 버드나무 가로수에는 실록의 잎이 반짝였다. 거리 여기저기에
분홍색 복숭아 꽃과 흰 백꽃이 일행을 환영하듯 바람에 흔들렸다. 이날 저녁 중일 우호협회가 주최하는 환영연이 베이징 호텔에서 열렸다. 중일 우호협회의 장샹산 부회장이 앞으로 나와 인사하며 지난번 신이치의 중국 방문 이후 불과 넉 달 만에 이렇듯 한 자리에 모여 우정을 돈독히 할 기회를 얻어 기쁘다고 말하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리고 신이치가 중국을 위해 공헌한 일을 열거하기 시작했다. 세 차례 중국을 방문해 베이징 대학교에 도서 5천 권을 증정한 데 이어 이번에는 우한대학교에도 도서 3천 권을 증정하는 일, 문필 활동으로 신중국의 진실한 모습을 일본 국민에게 소개한 일, 일본을 방문한 많은 중국 대표단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중일 우호에 온 힘을 다한 일. 생각해보면 이 모든 일은 중국을 처음 방문한 지난해 5월 말부터 1년 동안에 한 일이다. 투쟁은 속도전이다. 한정된 시간 안에 어디까지 분발하느냐가 승부를 가른다. 시간은 얻기 어렵고 잃기 쉽다. 사기에 나오는 말이다. 그렇게 신이치는 언젠가 하자가 아니라 언제나 때는 지금이라고 정하고 행동했다. 한순간 한순간을 진검 승부로 중일 우호에 온 힘을 다했다. 장 부회장이 더욱 큰 소리로 말했다. 이제 중일 우호는 어떤 힘으로도 가로막을 수 없는 역사의 조류가 되었습니다. 자, 양국 인민이 대대손손 이어갈 우호를 위해 건배합시다. 건배 소리가 울렸다. 이어서 신이치가 인사했다. 신이치는 먼저 지난해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했고 겨우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세 차례나 방문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그리고 중국을 방문할 때마다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평화 우호의 금의 다리를 더욱 단단히 하고 싶다는 신념을 말했다. 또 교육 교류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중국의 미래를 짊어질 유학생이 올 봄부터 속하대학교에서 공부하게 되었음을 보고했다. 저도 만났는데 장래 중국을 짊어지고 일어설 훌륭한 청년들입니다. 미래 희망을 느꼈습니다. 중국 유학생과 일본 학생이 함께 생활하고 배우면서 강하고 깊게 유대를 맺으리라 생각하니 매우 기쁩니다. 저는 속하대학교에 대한 귀국의 신뢰와 우정에 성심성의로 보답할 결심입니다. 중일 우호를 맹세하는 말에 박수가 크게 터졌다. 신이치는 가볍게 인사하고 계속해서 말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 청년을 위해 괭이로 갈며 오로지 계속해서 개척해야 합니다. 미래를 위해 노고하며 흘린 땀이 황금의 결실로 맺힐 것입니다. 저는 중일 우호의 사명에 살아가는 청년을 많이 키우는 일이라면 기꺼이 괭이로 갈며 평생 계속해서 개척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한대학교, 상하이의 푸단대학교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문으로 베이징 대학교에 이어 두 대학과도 교육, 문화 교류에 물꼬를 틀 수 있다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중일 양국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 뒤를 이을 청년이 잘 자라도록 전 혼을 다 기울일 결심입니다. 제왕학의 교과서로 유명한 중국의 정관정요에는 이런 말이 있다. 안녕에 이르는 바탕은 오로지 사람을 얻는 데 있다. 평화로운 국가를 이루는 바탕은 다만 훌륭한 인재를 얻는 일이다. 신이치는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고자 교육을 인생의 마지막 사업으로 정하고 그 교류에 대화를 여는데 열심히 힘쓰기 시작했다. 환영연은 간담으로 이어졌다. 신이치는 같은 탁자에 앉은 중국 불교협회 자오푸추 부회장과 법화경을 화제로 이야기했다. 제1차 중국 방문 때도 베이징 이허 위안에서 자오푸추와 잠시 법화경을 주제로 이야기꽃을 피운 일이 있다. 그때 다하지 못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 대화를 하다 법화경 방편품 제2 첫 머리에 이시세존을 중국어로 어떻게 발음하는지가 화제가 되었다. 신이치는 일본어로 발음을 공개하고 함께 온 통역에게 중국어로 읽게 했다. 얼스스쭌. 그러자 자오는 바로 중국어로 총산매이라고 이어서 말했다. 법화경에서 깊은 뜻을 발견하고 경문을 암기한 듯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본문과 정문 그리고 방편품과 수량품의 뜻 또 10개까지 이르렀다. 신이치가 말했다.
법화경은 인간의 생명을 해명한 법리입니다. 군부 정부의 탄압을 받아 체포된 제 은사 도다 조세희 선생님은 법화경을 완독하자고 결심하고 감옥에서 창제와 사색을 거듭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부처는 생명이다 하고 각지하셨습니다. 이로써 불법이 시대를 뛰어넘어 보편적 생명 철학으로 현대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오늘날 우리 창가학회가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원인은 은사의 오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이치의 말을 흥미롭다는 듯 눈동자를 반짝이며 듣던 자오푸츠가 말했다. 저는 그분의 제자인 야마모토 회장님이 불법을 알기 쉽게 현대적으로 펼치셨기 때문에 창가학회가 크게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야마모토 회장님의 말을 들으니 불법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구나 하고 눈이 번쩍 뜨이는 느낌입니다. 불법은 단순히 훈고주성만 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펼치지 않으면 사람들의 인생을 떠받쳐주는 살아있는 가르침이 될 수 없습니다. 분명 새로이 펼치는 일이 중요합니다. 저는 귀국에서 체계를 세운 법화경의 정수가 담긴 가르침을 세계로 넓힐 결심입니다. 부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오푸츠는 그렇게 말하고 시니치를 바라보았다. 대화는 밀려오고 밀려가는 파도다. 파도가 언젠가는 바위의 모양을 바꾸듯이 흉금을 터놓고 성실하게 대화를 거듭하면 불신도 믿음으로 바꿀 수 있다. 신이치의 중국 방문은 대화의 여정이었다. 다음 날 15일 오전에는 숙소인 베이징 호텔에서 중일우호협회 장샹산 부회장을 비롯한 몇 명의 멤버와 간담했다. 어떻게 하면 평화 우호를 영원히 이어갈 수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중일 간의 여러 문제, 또 중소 관계, 더 나아가 아시아, 세계 여러 문제에 이르기까지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스니치의 주장은 중국은 소련과도 또 미국과도 평화 우호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중국 측도 안팎의 모든 정세에 솔직하게 견해를 말하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평화의 대도로 나아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스니치는 더욱 깊이 들어가 이야기를 이끌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전쟁을 피할 수 있는가?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평화라는 목적에 다가갈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추상적인 전망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중국이 무엇을 하느냐입니다.